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신고 및 납부 및 환급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고는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 세금이 얼마다라고 국세청에 알리는 거고, 납부는 돈 내는 거고, 그 다음 되돌려 받는 거 우리가 뭐라 한다? 환급이란 말을 한다. 자, 이때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있죠? 자, 얘는 밑에다 이제 해놨는데, 부가가치세는 뭐냐? 남의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세청 생각은 매월 신고했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 원천세 신고할 때 하듯이. 근데 그러면 장사 못하죠. 계속 막 부가세 그거 세금 신고하는 거 신경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세요. 1년을 둘로 쪼갠다. 1기, 2기. 그 다음에 다시 1기를 둘로 쪼개요. 예정, 확정. 근데 원래는 확정의 공식 이름은 과세기간 최종 3월이에요. 근데 그냥 관행적으로 예정신고다, 확정신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다 이런 뜻인데, 원래 공식 용어는 과세기간 최종 3월이 된다.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기한은 뭐죠? 기간의 제일 마지막 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월 1일서부터 4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소득세 같은 거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소득 신고 기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1월 5일쯤 전화해가지고 제 세금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국세청 뭐라 합니까?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때가 있는 때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월 1일서부터 4월 25일이 예정 신고 기간이 된다. 그리고 기간의 제일 마지막 날이 기한이 된다. 이 기한을 어기면 뭐예요?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거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일반 과세자예요. 간이과세자는 그냥 1년에 한 번 낸단 말이에요. 여기 있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이니까 간이과세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경찰서에 연락 와도 우리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세무서에 연락 와가지고 세금 신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엄청 큰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죠. 일반 과세 1년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해서 1기와 2기로 나눈다. 그리고 앞에 3개월을 예정. 이렇게. 뒤에 3개월을 우리가 확정. 근데 보통 그 확정이란 말 대신에 공식 용어는 과세기간 최종 3월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 종료 25일이죠. 그게 언제예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그게 여기 밑에 다 정리했잖아요. 여기 납부 기한이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그래서 대부분 다 뭐냐? 공무원들, 부가세과 근무원들, 이때가 제일 바빠요. 이렇게. 1기 확정신고. 그 다음에 여기 2기 확정신고. 이때가 제일 바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기 예정신고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 거래 내역은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1기 예정신고다. 1기 확정신고는 언제냐?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내역 중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된 거래 내역을 제외.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4, 5, 6이라고, 4, 5, 6. 근데 누가 있냐면 개인사업자는 예정 때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사업자는 1, 2, 3, 4, 5, 6. 6개월치를 해야 된다. 6개월치를 해야 된다. 근데 법인은 뭐예요? 예정 1, 2, 3 따로, 그 다음에 4, 5, 6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4, 5, 6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이걸 우리가 1기 확정 신고라고 한다. 1기 확정 신고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는 개인사업자는 예정 때 예정 신고 안 하고 예정 고지를 받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나 개인사업 별도로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기간을 대상한다. 그러니까 법인은 예정 때 신고하니까 1기 예정 때 뭐예요? 1, 2, 3월 달 걸 하는 거예요. 그럼 1기 확정 때는 4, 5, 6을 하라고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뭐예요? 예정 때 고지서만 내요. 고지서상 금액만 낸다. 그 얘기 뭐냐? 확정 신고할 때 1, 2, 3, 4, 5, 6. 6개월치를 하죠. 6개월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6월까지를 대상으로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한다. 그럼 2기 확정 신고 언제 해야 돼요? 7월에서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다음에 1월에 2기 확정 신고한다. 1월 25일 날 우리 2기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 고지 금액이라고 했죠.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 때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보시면, 자, 개인의 경우에는 예정 때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고지서상 적혀 있는 금액을 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한다.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간에 이제 200만 원 냈어요. 그럼 이번에 고지서 얼마야? 100만 원을 낸다. 100만 원을 내놓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 기하고 좀 영업 환경이 비슷할 거라고 전제하고 일단 한 반 정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다음 여기 예정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예정 때 뭐 예를 한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세기간 전체에 얼마 한 8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고지서 자체도 생략한다. 왜냐면 고지서도 다 돈이에요. 돈.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잘 봐두시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예정 확정 신고 기간 종료 여기 25일 여기 나와 있죠. 25일. 요거 잘 보시면 되고. 보통은 말일자도 아니고 그냥 25일로 그냥 관행적으로 다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우리 환급이죠. 자, 뭐냐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요. 그럼 뭐가 된다? 환급을 해줘야 된다. 여기 나오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별로 환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써놓으면서 예정 때는 환급돼야 하는데 안 된다고요. 예정 때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일정한 경우가 여기 나와 있는 조기 환급이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쓸데없이 작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조기 환급. 여기 나와 있죠. 일반 환급과 구분해서 얘를 조기 환급이란 말을 쓴다. 일반 환급과 구분해서 얘를 조기 환급이란 말을 쓴다. 그리고 환급은 누구한테? 일반 과세자한테만 있고 누구한테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만 환급된다. 간이과세는 어차피 내야 될 세금 자체가 아주 적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환급도 낼 것도 거의 없고 환급 자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환급은 뭐냐? 과세기간별 그 얘기 뭐예요? 예정 때는 안 해준다.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예정 때는 환급 안 해준다고 이렇게. 그냥 여기 보세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여기 30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그래서 예정 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를 차감한 후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차감 납부세액 할 때 예정 신고 때 미환급된 거, 그렇죠? 그거를 빼주죠. 확정 때 뺀다. 그리고도 환급이 발생하면 그때 환급을 해준다. 사실은 이제 국세기본법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충당. 우리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걔는 뭐냐? 체납된 세금이 있어요. 그거랑 서로 깝니다. 환급을 바로, 그러니까 환급하기 전, 그러니까 환급 신청하고 원래 바로 왜 안 해줍니까? 검토하는 거예요. 혹시 이놈 세금 안 낸 거 있나? 안 낸 거 그거랑 서로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왜 환급청 안 나옵니까? 혹시 체납하신 거 있을까요? 세금? 그러면 그거랑 서로 상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환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헌법 소원을 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나 내겠다 이렇게. 근데 국가 입장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 안 낸 세금이 있어요. 환급할 거 안 되죠. 일단 그거랑 서로 까고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아무튼 그 30일에 30일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조기 환급 대상인지 중요한데 자, 다음에 해당한 자들 여기가 또 중요해요.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빨리빨리 해주면 좋죠. 아닙니다. 여기 신청서에 그죠? 신고서에 조기 환급이라고 V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일반 환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몰라. 그러니까 조기 환급 그런 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공무원이 보고 조기 환급 대상자인데 빨리빨리 환급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될까? 안 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지만 안 해요. 아니면 몰라서 못 해요. 그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 보면 황당하죠, 여기. 조기 환급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끝. 안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여기 영세율 대상자. 그 다음에 사업설비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다. 이때 돈이 왕창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 막 증축한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때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이때는 조기 환급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라? 신청하라고요.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조기환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국세공무원이 보고 알아서 빨리빨리 해주고, 또는 뒤늦게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조기환급 신청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뒤늦게라도 한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 조기환급 신청 안 했잖아요. 일반 환급이에요. 안 해준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미리미리 알고 하셔야 되고, 여기 보세요. 조기환급의 단위인데 여기 있죠. 매월, 매 2월 던 예정신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조기환급은 매월 해줘요. 매월 이렇게. 그러니까 사유 발생하면 매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뭐라고요? 신청하라고요. 신청 안 하면 안 해줘요.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조기환급 신고 기한 및 환급 기간인데 여기 신고 기한은 뭐냐?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 매월 신고하면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이네요. 25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1월 분은 2월 25일까지, 2월 분은 3월 25일 이런 식으로 3월 분은 4월 25일까지 이렇게 계속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반 환급은 30일이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세요.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해준다. 근데 조기 환급은 언제 해줍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일이네. 이게 좀 빨리빨리 해준다. 조기 환급. 그러니까 조기 환급이 월등히 유리하다. 대신에 뭐냐? 내가 반드시 의사표시를 꼭 해주셔야,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국가가 좀 더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쓰고, 여기 조기환급 대상자 안 했으면 전화해가지고, 대상자니까 받을 수 있는데 빨리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빨리 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런 제도 있었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국세청은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줍니다. 요거 보시고, 그다음 마지막 여기 보시면 예정 고지할 때 1,000원 미만은 뭐 절사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폐업 시, 그러니까 몇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전개 냈던 건 절반 정도를 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가지고 57만 6,490 그다음에 6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여기 1,000원 미만 절사.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폐업 시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 나와 있죠. 폐업해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폐업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5일.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2월 달에 폐업했어요. 그럼 3월 25일까지. 5월에 폐업했어요. 그죠? 6월 25일까지. 그죠? 그때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폐업할 때 대부분 뭐예요? 사업 부진. 합병 당하면 좋아요. 저 법인들 전환합니다. 또는 저 합병 이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 부진. 그때 그 씁쓸함. 그렇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폐업할 때. 그죠? 자, 아무튼 요즘에 자영업자분 힘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좀 이런 거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